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SD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 나오고 좀 올라가다가 조금 눌렸는데 일단은 이 HSD니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 찍을 때도 이제 조선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선박 수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이 HSD 엔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흐름들 지금 조선주들 다 나쁘지 않죠. 지금 여기에서 올라갈 때 얼마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탄력이 잘 붙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그때 여기 안 끼면 계속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들 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HSD 엔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수주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선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엔진이 이제 HSD 엔진이 뭐 전 세계적으로 캐파도 20%가 넘는 회사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는데 이제 변수라고는 해봐야 이제 대우조선해양 쪽이라는 거죠. 왜냐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IMO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규제 논의를 할 겁니다. 올해 6월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MO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 이제 MEPC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6월에 이제 기존 선박에 대한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존 선박이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존 선박입니다, 여러분들. 기존 선박에다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등급으로 좀 나눌 거예요. A부터 E까지 좀 진행을 이제 나눠서 할 건데 이 규제를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25년에는 30%, 30년에는 40%, 40년에는 50%, 50년엔 70%까지 줄이는 거를 기존선에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안 그래도 황산화물 때문에 뭐 스크러버나 이런 것들 장착하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신규 선박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D 등급에겐 속도 제한까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진 쪽으로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계 쪽은 이 부분을 지금 11월, 12월 기사들 보면 다 거의 다 호재로 뭐 하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제 그 해상우님 쪽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아싸리 그냥 새롭게 그 부분들을 맞춘 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발주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선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뭐 카타르, 모잠비크,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카타르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LNG선만 하더라도 평균 60에서 80척 정도 연 부분으로 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조선 쪽이 이제 노후 선박들 많이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이랑 확실하게 기술력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 사실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극복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1위를 좀 탈환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HSD 엔진의 힘이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가 이 지금 종목에 대한 예시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조선주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조선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포스코에서 열연을 좀 가격을 높인 것처럼 후판 가격을 높이게 됐을 때 후판 가격이 높여서 얘네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박스권을 일단 유지를 해주면은 여기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여기 아랫라인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1차 여기 1차 매집 구간 2차 매집 구간으로 해서 끌고 가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 종목으로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잡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걸로 보셨으면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후발로 좀 들어오셨다, 그 다음에 나는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랫라인을 깨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조선업계 자체가 살아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선주들도 좀 미뤄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신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결과적으로는 뭐 수주 목표량은 못 채우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좀 잭팟이 터져 나오면서 삼성중공업 쪽이 1조 넘는 그 수주가 터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수주가 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사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뭐 이게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안 좋게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조선 해운업계 희비 엇갈리듯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까 요거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 규제가 이제 EEXI라는 거예요. EEXI 요거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해운업계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결국에 엔진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라는 거죠. 희소성을 갖춘 선박 엔진 제조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기술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조선 주문형의 장착 추진 엔진을 제작하는 기업은 이제 엔진과 사실상 두고 등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량과 건조량이 늘어나야 그에 따른 성장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 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쪽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세요. 전체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 성장이 결국에는 HSD 엔진의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나면 소부장이 뭐 시각장비나 후공정이나 이런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조선주들이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 이제 5주선 다시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지금 도치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U자 패턴 나오는 패턴들 우리 좀 자주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 월초기 때문에 도치로 보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요 5월선 요 밴드 볼밴 상단 쪽으로 여기 요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면 볼밴 타고 계속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부분들만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아랫꼬리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와 주면은 캔들 자체로 이렇게 메워주면 훨씬 더 좀 좋기는 한데, 일단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어쨌든 볼밴까지는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7,700원이거든요. 7,700원이면 결국엔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밴 하단 쪽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 터치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1선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때 이제 조금 시가가
치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음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치고는 또 뭐 엄청 많이 눌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20일선 요 박스권 일단 유지하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21선 유지해주고 지금 이제 이평선의 흐름이 종가 그다음에 종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정도만 또 여기에서 움직여주면은 이제 이평선 여기서 양봉만 한두 개만 터지더라도 금방 빠르게 올라가줘요. 그리고 수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으로 가더라도 하나 둘셋넷 다섯이니까 요때도 보시면은 종가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움직여도 11선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평선이 어떻게 그 캔들이 한두 개가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단기 평선이 정말 빠르게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주가에 탄력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라인 안 깨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 좀 중요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깨지면 결과적으로 여기 박스권 한번 가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파갭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유지가 돼야 되고 그 꼬꾸라지면은 한번 갭 메우면서 또 구덩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해보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런 조선업계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근데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더블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7,700원 라인 부분을 일단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고 지금 횡보 라인 안 깼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거래일 내일 금요일장이라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변동성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의 움직임들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거래일 정도의 캔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양봉 떠서 이 9,000원 라인 요 윗부분을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갭을 노리는 한 번에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갭을 메울 때는 반드시 이 라인을 압도적으로 좀 뚫고 올라가 줘야 되고 살짝 닿거나 아니면 한도 호가 못 미쳐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시스웍 때처럼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HSD 엔진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